공매도 전면 금지로 급등했던 우리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폭락했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코스닥에서는 이틀째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테슬라가 독일에서 3천만 원대 저가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경쟁력 있는 가격을 무기로 승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대현 삼성전자 사장이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반도체가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 테슬라가 다시 한번 전기차 가격 전쟁을 시작합니다. 독일에서 3천만 원대 저가 전기차 모델을 만들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전기차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낮은 생산 원가를 기반으로 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도전자들을 압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지난주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를 방문한 일론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27,000달러, 우리 돈 3,500만 원 수준의 저가형 전기차 모델 2의 생산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생산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정을 개발하는 데 근접했다며 이르면 내년에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도부터 25,000달러대 전기차 개발을 추진해왔을 만큼 저가 전기차는 테슬라의 오래된 목표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모델은 38,990달러, 우리 돈 5,300만 원에 달하는 모델 3입니다. 외신들은 테슬라가 높은 전기차 가격에 따른 수요 둔화로 매출이 부진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저가 전기차 출시를 결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연초 이후 6차례나 전기차 가격을 낮췄지만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순이익이 전년 대비 44%나 급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저가 전기차 시장 진출은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값비싼 전기차 수요가 줄면서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전년 대비 14%포인트 급감하자 저가형 전기차 출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설명입니다. 이미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는 3만 달러 전기차 돌핀을 필두로 저가 전기차 시장을 선점했고 일본 닛산도 저가형 전기차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 선두주자 테슬라까지 저가 전기차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저가 전기차 시장이 전기차 업체들의 새로운 전쟁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로 폭등했던 우리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일장춘몽, 일일천하라는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어제는 주가가 급등해서 오늘은 주가가 급락해서 이틀째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공매도 금지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던 포스코 그룹주와 2차전지 관련주는 하루 만에 낙폭을 키우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도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하루만 닥치더니 오늘은 힘을 못 쓰네요. 이렇게 약하네 생각보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금감원의 역할 그리고 금융당국의 역할이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의심스럽게 혹은 조금 우려스럽게 하고 있지 않나.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숏 커버링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이 자금의 증시 이탈 여부를 눈여겨볼 필요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시장 유동성과 효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지난 2020년에는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며 유동성이 풍부했던 만큼 단점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높은 금리에 자금이 이탈 중인 만큼 유동성 부족이 더욱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는 다 샀다가 현선물 다 팔고 있고 기관도 오늘 코스닥 둘 다 팔고 있거든요. 쭉쭉 시장이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결국에는 증시의 대반의 유동성이 결정하는데 지금은 좀 그때보다는 훨씬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증시가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폭등했지만 오늘은 급락하면서 사이드카, 즉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됐죠. 지난 2020년 3월 24일과 25일 매도 사이드카가 나온 뒤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를 제외한 대부분 2차 전지 종목이 하루 만에 방전된 모습입니다. 어제 줄줄이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하거나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이 컸던 만큼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가 각각 전일 대비 10%와 11% 하락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BM은 4.85% 떨어지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중에서도 LNF는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가 우려된다며 증권사들이 오늘 목표 주가를 37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낮췄는데요. 주가도 15% 넘게 떨어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가 공매도 잔고 비중이 많은 종목 상위권을 휩쓸었던 만큼 어제는 쇼커버링 수혜를 입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친 것으로 분석합니다. 대신증권은 정부의 공매도 금지 정책에 따라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주요 2차 전지 기업들의 쇼커버 등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라며 향후 주가의 추세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수급 요인이 아닌 펀더멘털 개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 출몰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해충 기피제를 판매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훨훨 나는데요. 오늘 경남제약과 동성제약은 각각 전일 대비 30%와 11% 오른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경남제약과 동성제약은 각각 빈대 퇴치제 모스펜스와 비오키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약들은 해외여행 필수품으로 꼽힐 정도로 빈대 박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빈대 관련주로 묶이는 경농과 인바이오 주가도 오늘 상한가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정부는 국내에 자주 출몰하는 빈대가 이 기존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에 저항성을 보이면서 대체 살충제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빈대 발생 현황표도 만들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이 국내의 빈대 출몰 공포감이 커지는 가운데 제약기업들은 지난달 말부터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는 모습입니다. 어제 보유 주식을 매매하겠다는 기업이 두 곳이 있었는데요. 오늘 넷마블과 셀바스 AI가 대량으로 보유 주식을 판다는 소식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뚝 떨어진 하루였는데요. 넷마블은 하이브 주식 250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한다고 전날 공시했죠. 오는 9일 약 5,700억 원을 처분할 예정인데요. 넷마블의 하이브 지분율은 기존 18.08%에서 12.08%로 약 6%포인트 줄어들게 됩니다. 넷마블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오늘 주가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는 전일 대비 5.27% 하락한 21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셀바스 AI도 셀바스 헬스케어의 주식 300만 주를 매각하기로 했죠.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 주가는 약 14% 떨어진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셀바스 AI는 블록딜 이후에도 여전히 지분 4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할 전망인데요. 이번 블록딜을 통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또 안정적으로 AI 의료 시장을 선점해서 고객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전동화 모델을 추가해 라인업을 확대하였으며 인승별 모델은 7인승과 9인승 두 개로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통신사들이 잇따라 어닝 쇼크에 가까운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울상이지만 정부의 통신비 대책 발표를 앞둔 통신사들은 이럴 땐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은 게
더 낫다는 분위기입니다. 박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KT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28.9% 급감했고 LG유플러스는 10.8% 줄었습니다. 양사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겁니다. KT는 통상 4분기에 반영되던 임단협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의 조기 반영을, LG유플러스는 전력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이 수익성 악화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전체 무선 가입자 수가 크게 늘며 2위인 KT를 제쳤지만 통신사의 대표 수익성 지표로 여겨지는 가입자당 평균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6.7%나 줄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원격 검침기 등 IoT 회선을 대량 유치해 가입자 수는 대폭 늘렸지만 월 단가가 1,000원 미만의 저가 상품이기에 오히려 수익성은 더 악화된 겁니다. 실적 악화에 투자자들의 시선은 싸늘하지만 내부에선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높은 수익을 낼 경우 정부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내일 통신비 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중저가 요금제 출시와 더불어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를 허용하는 것과 중저가 스마트폰 확대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규모 투자 유치 행사를 열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첨단 산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현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내 유망 기업들의 투자 협력 논의가 한창입니다. 가장 관심을 받는 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한국이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한국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They are outstanding, they are world class, they are our important customers, and we've been working with them for a very long time. They've been a big technology leader, they've been a big driver of exports from Korea. So we take pride in working with our customers and we look forward to doing even more with them. AI나 증강현실처럼 미래를 바꿀 기술에 투자하려면 튼튼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갖춘 한국이 최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시작한 AI 반도체 설계 기업 리벨리오는 이 같은 환경을 믿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성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삼성과 함께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4나노 공정을 토대로 해당 제품은 생산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의 전략적 투자자이자 사업적 파트너인 KT의 경우에도 저희가 함께 해외 진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리벨리온 측은 그러면서 유럽이나 북미 쪽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고 부스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유치한 국내 투자 금액은 우리 돈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모두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같은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이런 상황은 올해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에서도 나타납니다. 239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기전자 분야 투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인센티브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폭리 논란에 휩싸인 은행권의 고통 분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 투자자들은 배당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은행들이 4분기에도 충분한 이익을 낼 것이라며 투자 매력은 여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은행권의 상생금융 시즌2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은행권의 이자 이익 확대를 비판하고 나선 데 따른 결과입니다. 현재 5대 금융그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의 회동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가에선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은행주 주가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사실 규제 내용이 나오면 약간의 조정이.
실제로 올해 초 윤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 이후 은행주 주가는 평균 22%가량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올해 초만큼 주가 조정 폭이나 기간이 크진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배당에 영향을 줄 만큼 추가 금융 지원 규모가 과도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4분기 이익 역시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4대 금융지주의 경우 분기로 배당이 나뉘어져 있는 점, 올 들어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소각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은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 하방을 지지하는 근거로 제시됩니다. 배당도 주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할 겁니다. 매년. 그렇게 되면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똑같은 배당 총액이라도 주당 배당금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장기 투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조일 겁니다. 올해 주주 환원 수익률이 평균 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은행주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져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땐 연말 배당만 놓고 본다면 시중은행보다는 기업은행과 지방은행을 눈여겨보라는 조언입니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4분기에 몰아서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만큼 업종 내 가장 높은 연말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하지만 은행과 함께 전통적 배당주로 꼽히는 보험주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매도 한시 금지 등으로 국내 증시가 조정장을 벗어날 조짐을 보이자 보험주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2차 전지 등 성장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연말이면 두각을 나타내던 전통적인 배당주인 보험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주 미국 연준이 비둘기파적 입장을 보여 고금리 기조가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보험주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증권사들은 보험주 낙폭이 과도해 저평가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빠르게 제로금리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이제 현재 좀 높은 수준의 금리가 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저가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들어가기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 이 정도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도 부각됩니다. 앞서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로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한 우려를 덜면서 보험사가 배당을 늘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배당 가능 이익은 DB손보 5조 7천억 원, 현대해상 3조 원 등으로 추정됩니다. 배당 성향이 35에서 40% 정도로 예상되는 삼성생명을 비롯해 삼성화재 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별로 배당 정책이 확정된 게 아니란 점은 변수입니다. 회계 변경에 대한 효과가 과연 그렇게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배당 자체가 이익 증가하는 것만큼 증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어 배당 확대에 제한이 있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과연 공매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뤄질 공론화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한국경제TV가 공매도 연구 이력이 있는 전문가 4명에게 제도 개선 방안을 물었습니다. 제도 개선 여부부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절반인 2명은 지금의 제도가 개인에 불리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나머지 2명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보는 쪽은 개인들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중개한 대차거래 시장에서 본인들끼리 주식을 빌리는 반면 개인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증권사는 신용거래를 원하는 투자자가 담보로 맡긴 주식에 한해 공매도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빌려주는데 이를 대주거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주식을 빌려주려면 담보로 맡긴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주식이 한정적이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개수를 기존 6개에서 28개로 늘렸지만 여전히 대차 시장과 대주 시장 규모는 10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개인들이 대주거래를 통해서 빌려올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무한정 공급되는 기관 간 시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식이 좀 물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공매도 담보 비율이나 상환 기간을 똑같이 해 개인의 공매도 참여 비율을 끌어올리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담보 비율의 경우 외국인 기관과 개인의 신용도가 엄연히 다른데 이를 똑같이 하는 건 시장 논리에 맞지 않고 상환 기간은 개인도 필요에 따라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용에 뭐가 이상이 생기지 않으면 다시 또 90일 계속 연장이 이제 가능해요. 만기가 90일 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와서 리콜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리콜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기관하고 또는 외국인보다는 좀 더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문제가 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전문가 4명 중 3명이 사전 보고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투자 주체들이 공매도를 하게 될 경우 잔고를 즉각 시스템에 입력하게 해 무차입 공매도인지 아닌지 적발해 내자는 겁니다. 빈기범 교수는 적발 시스템을 만들기 이전에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처벌 수위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할 수 있는 시간은 8개월 남짓에 불과한 상황.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제도 개편은 시작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한층 강력해진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한 오늘 삼성전자가 7번째 인공지능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반도체의 전설 짐 켈러 텐스토렌트 CEO는 인공지능 시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삼성 AI 포럼. 애플과 AMD 등에서 유명 반도체 칩을 개발해 반도체 전설로 불리는 짐 켈러 텐스토렌트 CEO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짐 켈러 CEO는 자신만의 실리콘을 소유하라를 주제로 강연하며 AI를 위해 개방된 오픈소스 활용과 반도체 패키징을 강조했습니다. 인텔과 ARM에 폐쇄된 반도체 IP와 달리 누구나 낮은 비용으로 반도체 칩 개발이 가능한 AI 오픈소스 리스크5가 주목받을 거란 설명입니다. 또 그는 AI 반도체 성능 극대화를 위해 여러 칩을 묶는 패키징 기술이 더 각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n the last couple of years, we're able to put multiple chips on organic packages. 그러면서 그는 삼성전자가 AI 칩넷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칩넷은 독립적으로 생산한 여러 칩을 연결해 블록처럼 조립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지난달 텐스토렌트는 4나노 AI 칩넷을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일컬은 만큼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Samsung will continue to play a pivotal role in bolstering the AI ecosystem with critical components for AI computing systems, including high-bandwidth memory chips. 삼성전자는 텐스토렌트를 비롯한 글로벌 고객사를 빠르게 확대해 AI 칩 파운드리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